아주 빠른 속도로 종강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제가 올해 3월 여러분들을 처음 이 미사 때 개강 미사로서 만나고 그때 여러분들의 얼굴을 한 분 한 분 바라보며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내가 정말 멋진 삶을 살아보고 싶다면 멋진 분 곁에 한번 머물러 보고, 정말 내가 가슴 뛰고 심장 뛰는 삶을 보고 싶다면 심장 뛰는 사람 곁에 한번 있어 보라고. 정말 재밌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재밌는 사람하고 한번 어울려 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이거를 미리 알게 돼서 정말 가슴 뛰는 분하고도 정말 멋지게 사는 분하고도 같이 살아봤어요. 지금도 살고 있고요. 그럼 그분께 배우는 게 있겠죠. 그리고 저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늘 다짐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 많은 분들 중에서 저는 정말로 제가 존경하고 그분의 삶을 본받고 싶은 분이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께도 소개해드리고 싶겠죠. 네, 바로 그런 분들을 저는 꽃밭이에 모셔서 꽃대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명사 꽃밭이의 시간으로서 청주교구의 평신도 협의회, 그러니까 모든 우리는 평신도죠. 저는 성직자지만 평신도 분들을 대표하는 분이셔요. 이 평신도 협의회 제22대 회장님으로 지금 활동하시면서 정말 가난한 이웃들을 돕고, 또 우리 이태석 신부님이 수단에서 활동하셨다가 주님 품에 안기셨죠. 수단 어린이 장학회 초대 이사님을 역임하고 계시는 우리 김경환 가브리엘 회장님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올리고, 함께 이 시간 저 대신의 말씀을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는 독학으로 팸플릿 연주, 팸플릿 리스트세요. 그래서 유튜브에 업로드하시고 굉장히 인기가 많은, 팸플루트라고 치면 제일 먼저 뜨는 채널이 바로 회장님의 채널입니다. 그래서 오늘 팸플루 연주도 한번 같이 청해보면 어떨까요?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김경환 회장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김경환 가브리엘입니다. 제가 여기에 설 자리인가 모르고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많이 부족하지만 가슴 뛰는 사람 하나는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슴이 엄청 뛰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간호학과하고 사회복지 상담심리학과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죠? 그래서 그런지 아침에 총장님께 인사드리러 갔다 오는 길에 보니까 모두들 환하게 밝게 웃으시고 하면서 굉장히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학에만 들어가면 정말 신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의 고교 시절을 힘겹게 이겨냈을 텐데 재미있게 지내고 계시나요? 별로 아닌 것 같습니다.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무슨 일을 하려면 한 가지 일에 집중해서 하라는 뜻일 겁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하기 싫어도 꼭 해야 하는 일이 있고, 내가 원해서 정말 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은 어떤 것일까요? 학생이라면 공부를 하는 것이 되겠고, 직장인이라면 매일매일 지겨워도 해야 하는 그런 일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나를 나답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일들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일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본분인 거죠.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학생이라고 하는 것이고, 직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직장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런 일들만 해서는 기나긴 인생이 과연 재미있을까요? 물론 보람을 갖고 재밌게 일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만,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꼭 해야만 하는 일들을 재미없고 지겹게 느껴졌을 때 어떤 것으로 활력을 불어넣어서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취미생활을 갖고 있습니다. 저의 최애 취미생활은 테니스와 팸플릿 연주입니다.
테니스는 매일 2시간 정도씩 거의 35년을 해왔고요. 펜플룻은 시작한 지 한 16년 되었는데 시간 날 때마다 매일매일 하면서 일주일에 한 곡 정도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가 더 있지만 그 두 가지가 저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취미생활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조금 전에 본분과 본업을 강조했던 그 사람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사실 저는 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여유 있는 집안에서 과외를 받은 것도 아니고 아주 가난한 집에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원래 산골에서 아주 가난한 집에 막내로 태어났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형님들은 일찍 생활 전선으로 뛰어들어야만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대도시로 나가서 독립을 했던 형이 우유 배달을 하면서도 동생 교육은 꼭 시켜야겠다는 의지로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저를 대도시로 불렀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형과 함께 자취를 하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밥도 짓고 빨래도 하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형들이 우유 배달로 경제를 책임졌다면 초등학교 5학년인 저는 안 살림을 맡았다고 나올까요? 돈이 없다 보니 학교 장학금으로 수업료를 대신해야 했고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공부가 재밌어져서 수석 졸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에도 공부에 대한 열망은 굉장히 많았고 운 좋게도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경제적인 독립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유학에 대한 꿈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개업을 했고 경제적인 안정을 얻은 다음에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꿈을 이루고자 유학길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교정 전문 치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유학 때 저희 지도 교수님이 국제교정학회 강의 연자로 오셨었는데 그 많은 치과 의사들 앞에서 본인이 평생 가르친 제자 중에 가장 훌륭한 수련이가 저였다고 저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제 자랑을 좀 많이 했죠. 앞서 몇 가지 저의 취미 생활에 대해 언급했었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한우물만 판 것 같습니까? 예스라고도 할 수 있고 노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공부를 할 때는 공부에 집중했었고 취미 생활은 사실 대학을 졸업한 후에 시작된 것들입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학업에 전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승유 신부님께서 봉사의 삶을 살아갈 제자들이니까 저의 삶 중에서 그러한 부분을 같이 나누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 예전에 활동했던 것 그런 것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신지 아시겠어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태석 신부님이십니다. 울지마 톤지의 주인공이시죠. 신부님이기도 하셨지만 의사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아침 출근하면은 많은 환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3일간 걸어서 온 환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수단이라는 나라는 끊임없는 내전으로 하루에 한 끼 정도 식사를 하는 그 정도로 어려운 곳인데 신부님도 역시 하루에 한 끼 드시면서 이렇게 많은 환자들을 돌봐오신 것입니다. 이 사진은 2006년도 10월에 이태석 신부님께서 휴가 오셨을 때 사진입니다. 수단 톤지라는 곳에 고등학교를 설립할 목적으로 후원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신부님과 함께 카페 회원들이 음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신부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클라리넷 연주를 하셨는데 저는 그때 한참 대금에 빠져 있어서 대금 연주를 아프리카 영상을 틀어놓고 하였습니다. 음악회 끝나고 뒤풀이 시간인데 얼굴들이 참 행복해 보이죠? 저 중에 가장 행복하게 웃는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신부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만 컬러를 빼시면서 저도 이것만 빼면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고 있는 일을 저는 그곳에서 하고 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을 봉헌하신 그 신부님께서는 이렇게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신부님께서는 안타깝게도 2009년도에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사진은 치유 기원 미사입니다. 미사 후에 찍은 기념사진인데 그렇게 힘드신 분이 이렇게 환하게 웃고 계시죠. 신부님께서는 2010년도에 안타깝게도 선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주기 기념 추모 미사를 천주교 공원 묘역에서 하였습니다. 이 친구들은 존과 토마스입니다. 신부님께서 병상에 계실 때 우리 장학회 지원으로 한국으로 유학을 와서 신부님의 모교인 인제대학교에서 의대에서 입학하여 현재 외과와 내과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조선시대에 우리 조선 사람이 외국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에 가서 의사가 된 것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친구들은 수단에서 어린 시절부터 늘 신부님 곁에서 머물렀고 놀고 돕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들이 하는 일들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작은 일들이 훗날에 어떻게 발휘될지 어떻게 이어질지는 하느님께서 아시겠죠. 저는 이태석 신부님과의 인연으로 신부님의 삶을 더 가까이 보게 되었고 내어놓는 나눔의 가치를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나눔이 주는 진정한 행복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2명은 방글라데시에서 2명은 베트남에서 한국 가톨릭 대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유학을 온 학생들입니다. 한국말을 모르는 상태로 루카 선교에 머물렀기 때문에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 1년간 저는 그곳에 매주 방문하여서 영어로 말씀 묵상을 나누면서 학생들과 같이 했습니다. 지금은 본국에서 사제가 되어 사목을 하고 계시는데 워낙 어려운 나라이다 보니 조금씩 매년 도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들로 구성된 의료진과 함께 외국인 진료를 하고 있는 사진인데요. 저는 2003년도부터 청주 성신학교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3명 치과의사와 함께 매주 목요일날 오전에 가서 진료를 하면서 장애인 아이들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 조기에 치료해주면 훨씬 더 고생 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코로나로 잠시 중단되고 있습니다. 매일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성경 필사를 시작했는데 출근을 하면 먹을 갈아놓고 진료 시간에 시간이 나면 붓으로 틈틈이 성경 필사를 하여서 한 권을 봉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영어 성경을 필사하고 있는데요. 벌써 한 1000페이지가량 이렇게 필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청주교구장으로 취임하신 김종강 시몬 주교님이시죠. 작년 도보성지 순례 때 참석자들에게 일일이 커피를 내려주셨는데 이것은 마치 교장 선생님께서 바리스타가 되어서 학생들에게 일일이 커피를 내려주는 그런 봉사와 같을 겁니다. 그러한 주교님의 봉사와 나눔이 그 다음에 소문이 나가지고 예전에 비해 3배가 넘는 2,500명이나 되는 신자들이 도보성지 순례 이렇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나눔들은 어딘가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16년 전부터 영상을 보면서 독학으로 팸플릿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구입했을 때는 저렇게 푸른빛을 띠고 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노란색이 되었습니다. 팸플릿 소리도 그만큼 더 익은 소리가 나게 됩니다. 올해 2월부터 연주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하였는데 생각지 못한 좋은 반응으로 팸플릿 연주 2년 동안의 영상 중에서 최다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10만 뷰도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성가, 예전에는 성가를 하면은 좀 제가 듣기가 만족스럽지 못했었는데 조금 나아진 것 같아서 성가 모음집도 이렇게 올려서 아침 일어나면 틀어놓고 준비하고 그럽니다. 그 중에서 저의 그 구독자 1호가 사실은 김승주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그 당시는 몰랐지만 저희 대금 연주가 이태석 신부님을 돕는 그 아프리카 수단으로 이태석 신부님을 통해서 아프리카 수단을 돕는 도구로 활용되었듯이 지금 하고 있는 팸플릿 연주도 머지않아 성당에서 또는 어떤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활용되리라고 믿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조각상 이름은 네버델레스,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파리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해서 이 조각가가 조각을 시작을 했었는데 진행하던 중에 조각가의 오른손에 종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절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작품이 완성되기 어렵다고 생각하였지만 조각가는 왼손을 다듬어서 단련시켜서 끝내 완성하였습니다. 이 작품의 이름은 작가가 직접 지은 것이 아니고 이러한 그 작가의 정신을 보고 사람들이 네버델레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제목을 붙여줬다고 합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구실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여건을 탓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처한 환경 속에서 우리도 최선을 다해봅시다. 할 수 있겠죠? 현재 가지고 있는 꿈은 10년 후에는 현실이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은가를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다 보면 10년 후에는 그것이 저의 생활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롤러블레이드를 타고 이렇게 한참 가는데 좀 쌀쌀한 날씨였습니다. 저만큼 가면 좀 따뜻할 것 같았어요. 근데 그 따뜻한 빛이 저희가 가까이 오지 않고 계속 멀리 있는 것이었습니다. 가다가 힘들어서 잠깐 쉬면서 잠깐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달려온 길은 이렇게 이미 따뜻한 곳이었어요. 이렇게 따뜻한 길을 달려오고 있었는데 저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저는 몰랐지만 이렇게 따뜻한 길 속에 걸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사 중에 귀한 시간을 저에게 할애해 주셨으니 저의 신앙 체험 이야기를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간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차 한 대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가 퇴근 시간에 맞춰 저를 데리러 왔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마트에 들려서 물건을 산 다음에 시동을 거는데 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집에는 어린아이들만 있었고 어두워질 무렵이라 낯선 나라에서 아이들이 무서울 것 생각하니 우리들은 정말 조급했습니다. 그때는 휴대폰도 없었고요. 그곳에서 알게 된 형제님께 도움을 청하려고 전화를 공중전화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 형제님이 저에게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 형제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 차를 살펴보시더니 이거 배터리가 다 되었다고, 그래서 시동이 안 걸리는 거라고 그러면서 가까운 곳에 가셔서 배터리를 새 부품을 구해가지고 오셔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분은 미국에서 페인트공으로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분이셨는데 그 마트에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오실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시간에 그분이 오신 거죠. 마치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분은 이민을 오시기 전에 한국에서는 자동차 정비 수리를 하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저는 이런 난감한 상황을 닥칠지 알지도 못하는데 이미 주님께서는 저에게 그 분야의 전문가를 보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느님은 참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으로 모시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의 기쁨의 원천은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신앙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 성당에서 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기도 생활에 충실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성당에 머물렀던 그 시간 몇십 배 혹은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긴 세월 동안 하느님께서는 여러분께 은총으로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10년 후가 정말 궁금하고 기대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위령성월에 지금 위령성월이거든요.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위령성월에 맞는 성가를 하고 팸플릿으로 연주하도록